3포인트로 오늘장 압축해보겠습니다. 김형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원포인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쏘아 올린 공 2차 전지 본격 반등될까? 네, 어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또 큰 수주 공시가 있었어요. 1조 8천억 원 규모, 대규모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실망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그렇고 다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는 참 또 아직은 좀 부진한데요. 배터리주 본격적인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있다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캐즘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 그동안에 뭐 수익성이 안 나온다. 그리고 이제 성장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계속해서 붙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어찌됐든 1조 8천억 규모의 큰 규모의 수주권들을 따내 왔으니까 뭐 결론적으로 이제 의미는 있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런데 오늘 시장이 상당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약간 찬물을 살짝 끼얹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사실 오늘 시장에서 반등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할 때 결론적으로는 이제 간밤에 CPI가 나왔고 CPI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야인시대 야간에 이제 또 방송을 했는데 방송하는 동안에는 CPI 나오고 나서 시장이 상당히 하락을 했어요. 이게 경기 침체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양 갈래 이제 분기점이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CPI가 낮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또 이 젠슨항 CEO가 굉장히 또 좋은 발언을 해주면서 급등 그러면서 기술주들을 끌고 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줬고 그러면서 이제 미증시가 긍정적이었으니까 사실 우리 증시도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의 위치를 한번 또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의 지금 현재 구간 봤을 때 반등이 나올 것이냐 하락이 나올 것이냐를 보면 사실 반등이 나올 것이다에 거의 대부분의 무게가 쏠릴 겁니다. 8월 5일 날에 역사적인 급락이 나왔었고 이미 이 구간에서도 너무나도 과도한 하락이 나왔다라고 평가를 받는 위치였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쌍바닥을 그리는 구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였어요.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였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수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연하게 반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아쉬운 게 수주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제가 항상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양극재 같은 경우에 이 구간, 포스코 퓨처엠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이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날 때가 제대로 된 찐 반등의 시작이다. 라고 이제 항상 많이 언급을 드리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 구간을 소화를 해줬나라고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오늘 이 구간까지도 가지 못했고 단가 기준으로 하면 25만 원 정도 될 텐데 25만 원까지 가지 못했고 그냥 23만 원 단기 매물대에 부딪힌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수급도 지금 보게 되면 앞선 구간 대비해서 크게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2차 전지 양극재에 대해서 포스코 퓨처엠이 어찌됐든 상당히 긍정적인 수주권을 따내오기는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시장의 관심도가 수주권에 대한 규모에 대한 부분 대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 시장이 당연하게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였기 때문에 매크로 수급이 들어가는 정도로만 또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현재 상황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까에 대한 부분은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중요한 매물 구간이 아직까지 앞에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 구간을 결론적으로는 소화해 주어야 제대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을 소화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또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저점 매수 정도만 유효하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 주도 한번 코멘트를 드렸는데 사실 마찬가지죠. 지금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또 연속적으로 이탈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9만 원 구간을 또 지켜줬으면
9만 원 구간이 향후에 이제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또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뭐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연속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또 올려 나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9만 원 구간에 에코프로가 또 이탈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향후에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왔을 때 9만 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에 이탈을 해버리면 또 매물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1차 목표가가 결론적으로는 9만 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지금 현재 상황에서 워낙에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시장에서는 여전히 뭐 LFP라든지 싼 배터리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현재 그러한 상황에서 좋은 수주권들을 따내 오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아직까지 크게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그러면은 본격적인 대응의 타이밍은 아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오늘은 시장이 반등이 나올 만한 날이었기 때문에 매크로 수급까지 들어갔다라는 것을 고려를 해보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양극재가 반등이 나오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쪽은 그래도 포스코 그룹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오히려 오늘 포스코 홀딩스가 잘 올라가잖아요. 포스코 홀딩스가 저는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포스코 홀딩스가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떨어질 때마다 저가 매수에 대한 어느 정도 이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홀딩스가 밸류업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PBR이 0.5배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 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가 수준이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제 바닥을 만들어 나가다가 어느 정도 또 이제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점차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나는 이제 2차 전지를 한번 뭐 양극재 쪽이라든지 접근을 해보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조금 더 코멘트를 드려보면 LG에너지 솔루션하고 그다음에 네. 삼성 SDI가 최근에 상승이 잘 나왔었는데 저번 주까지 LG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를 또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또 상정 앵커님이 휴가를 가셔가지고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라고 언급을 드렸었냐면 저번 주에 이 시간에 이제 이 42만 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구간이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단가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결론적으로 뚫어주지 못하면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LG에너지 솔루션은 이 구간에서 배터리 화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가장 안정적인 배터리라는 인식,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3분기에는 실적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는데 42만 원 구간에 보게 되면 너무나도 또 이제 마찬가지예요. 두터운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해주지 못하고 최근에 약간의 이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1차 목표가는 42만 원 구간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42만 원 구간을 마찬가지로 또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즉 셀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매물대에 부딪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접근을 너무 확신을 하고 가져가기보다는 확인을 하고 갈 건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상승을 노리려면 결국 양극재든 셀이든 앞선 구간에 소화하는 움직임이 필요하고 이 소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장에 나오는 호재성 이슈 제외하고 추가적인 이슈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면서 저는 추석 지나고 전체적으로 FOMC나 혹은 금투스의 토론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된 다음에 돌다리 다 두들겨 보고 건너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 금투스의 토론은 24일 일정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포스코 퓨처엠 캐즘 구간에 의미 있는 수주가 나왔습니다만 아직은 쏘아 올린 공에 불과합니다. 지속성을 갖춰나갈지 여부는 매물대 소화 과정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저점에서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공략하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보실까요? 젠슨왕 CEO 소방수 등판, 반도체 본격 반등. 엔비디아 역시도 주가가 고점을 치고 조금 위태로운 듯 하다가 박스권의 움직임 이어갑니다. 이 가운데 이제 연내 출시 예정돼 있는 블랙웰에 대해서 수요가 강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여러 가지 호재들 간밤에 있었는데요. 반도체주 본격 반등에 나설 수 있을까요? 반등에 물음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도 참 이제 시장이 좋은 분위기인데 너무 또 이제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저는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블랙웰이 지연 납품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나오게 되면서 사실 3분기 실적까지도 약간은 우려스러운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랙웰이 정상적으로 이제 납품이 이루어지면서 3분기에는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이번 2분기에 서프라이즈가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는 또 서프라이즈가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결론적으로는 또 엔비디아가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의 반도체 종목군들을 또 이끌어줄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건데 그러지를 않았단 말이죠. 즉 지금 현재 상황에서 CEO가 당연하게도 최근에 엔비디아나 AI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이 불을 좀 끌어 나타나야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발언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블랙웰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성능 좋은 AI 반도체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수요는 당연히 이제 크게 뛰어오를 수밖에 없을 거니까 블랙웰 수요는 지금 견고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마찬가지죠. 이 부분이 눈으로 확인이 되어야 결론적으로 이제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가 상반기에 올라왔었던 건 결국 기대감, 그 기대감을 훨씬 더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실적, 그리고 이러한 사이클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가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 사이클이 다시 한번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클이 다시 한번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이 블랙웰이라는 이러한 제품에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가야 되는 건데 이게 또 눈으로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연내 출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 엔비디아의 서프라이즈 실적이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내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밤에 엔비디아의 상승은 젠슨 이 CEO의 발언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우리가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었잖아요. 쌍바닥 잡고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에서 반도체 쪽에도 당연하게 매크로 수급이 들어갔을 겁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 반등의 매크로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오늘 약해요, 사실. 엔비디아에서 긍정적인 발언 해줬잖아요. 젠슨항 CEO가 TSMC 너무 훌륭한데 다른 기업도 고려할 수 있어 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 삼성전자에서 내부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지금 부서마다 따로 논다. 파운드리 쪽에 뭐 이번에 손해본 곳만 조단위가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 1등 자리를 넘겨주는 쪽이 지금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이번에 글로벌적으로 해서 전체 이 인원을 30% 정도까지 감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삼성전자가 원래 인원을 감축은 잘 안 하거든요.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공격적인 투자를 해왔었던 기업인데 이번에 이러한 감축까지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정말 뭐 위기인가? 물론 항상 삼성전자는 이겨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감이 생겨나는 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이야기가 나온 것, 시장이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것 대비해서 강하지 않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 가능할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SK하이닉스는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SK하이닉스는 전 저가 매수도 지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가에서 워낙에 수급도 지금 잘 받아주고 있고 쌍바닥 잡고 지금 올라오는 구간이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충분히 저가 매수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부장 종목들은 오늘 이제 일제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소부장 종목들을 제가 일제히 한번 다 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면서 지속성을 보여줄 만한 종목군들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고 저는 오늘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의 반등이 그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급등이 나와주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수급을 달고 가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없었다라는 점. 그러면서 어찌됐든 뭐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시장에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확신하기보다는 추석이 지나가고 나서 중요한 이슈, 우리 시장의 급등락을 나타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또 두 개나 다가오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너무 확신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다리를 확실하게 둘둘기어 보고 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수급을 선별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수급을 달고 가는 종목이 얼마 없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아마 또 이제 많이 고려하실 텐데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추석 이후에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들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가운데서는 SK 하이닉스 탑픽으로 보시는 건데 목표가는 수익률은 한 뭐 20% 정고점 정도까지 봐야 되는 걸까요? 20%는 조금 욕심이 아닐까요? 20만 원 선. 20만 원 예. 선보다는 일단 지금은 1차로 18만 원 먼저 뚫어주는 게 선결 과제고요. 네. 2차로 19만 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18만 원에서 19만 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매기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서 SK 하이닉스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근데 앞서서 뭐 여인수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게 시장 박스권을 움직일 거다. 저도 동의하거든요. 지금 시장이 무언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아요. 사실 이번에 저도 CPI 낮게 나왔는데 걱정했었던 게 경기 침체로 받아들일까 봐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섞여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라 무언가 지수를 확 끌어올릴 만한 이 요소 자체가 많이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낙관하기보다는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녀석을 선별하는 작업이 중요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차 18만 원, 2차 19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가 쌍바닥의 흐름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할 때 당연히 반도체 수급이 들어올 만한 시점이었다는 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어떤 매크로적인 변수가 반도체주에 미치는 영향력들 잘 체크하면서 대응해보자라는 전략이었고요. 마지막 포인트 보시죠. 비만 치료제 적중. 네. 한 달 동안 지수가 이렇게 조정 과정을 겪었는데 그 안에서 테마주들의 어떤 움직임 또 주도적인 테마로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참 많이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예, 비만 치료제 고성장 전망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적중했는데 지금 또 이 비만 치료제주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대응하는 전략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뭐 저번 주부터 이제 또 저희 같이 하는 뭐 3포인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뭐 저번 주 딱 이 시간에 비만 치료제는 지금 보셔야 된다.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주도주가 계속해서 조용하면 큰형 역할을 해줄 거고, 그중에서 비만 치료제는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샤페론 같은 경우에도 추천을 드렸었고, 뭐 블루엔텍이나 혹은 이제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후발주자 먼저 보시면 좋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샤페론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도달을 해줬고, 후발주자로 지금 뭐 인벤티지렉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도 요것도 이제 뭐 화요일 날에 제가 야인시대에 나와서 추가적으로 또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인벤티지랩도 지금 추가 상승 나오고 있는 모습, 요것도 목표가 도달을 했네요. 그래서 인벤티지랩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제가 8월 달부터 해서 뭐 8월 초에는 코로나 진단 키트 쪽, 그다음에 뭐 중순에는 뭐 열폭주, 그다음에 그 넘어가서는 뭐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뭐 STO,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까지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군들을 또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강세 주도 섹터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주도주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약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니까라고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비만 치료제를 많이 강조를 드렸던 거고, 이번 주에 주도 섹터로서 트렌드를 이끄는 섹터로서 움직여줬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비만 치료제가 지금 봤을 때 지금 싹 다 신고가예요. 뭐 블루엠텍, 뭐 그 다음에 대봉 LS, 인벤티지랩, 샤페론도 지금 고가 달성하고 차익 실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제는 싹 다 신고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규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위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비만 치료제는 이제 후발주자를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는데, 펩트론 정도가 후발주자인데 펩트론도 사실 앞선 구간의 매물 구간이 상당히 두텁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는 슬슬 어느 정도 이제 눌릴 때까지 좀 기다리는 그런 이제 이 시기가 필요하고, 이제 아마 새로운 섹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번 주는 그렇게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언가 주도 섹터가 나타난다라기보다는 굉장히 그냥 여러 가지 섹터가 단발성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지금 현재 반도체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단발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추석 이후에 비만 치료제 다음으로 또 시장의 트렌드를 이끄는 주도 섹터가 나올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추석 이후에 과연 시장의 트렌드를 이끄는 주도 섹터가 어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 후보군이라고 하면은 뭐 원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지금 뭐 유리기판 쪽이 될 수도 있고요. 뭐 OLED 쪽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눈에 확 들어오는 섹터군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결론적으로는 이 수급을 좀 받아주는 그러한 섹터군들은 아마 다음 주에 흐름이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음 주에 또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아마 또 9월 이 마지막 주에 또 흐름이 네.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준비를 하는 것에 더 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이제 이 추석 지나가고 나서 바로 또 이 시간에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또 한번 수급 들어가는 종목군들 어디가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위고비가 국내 출시된다는 이슈와 함께 한 차례 더 무르익었었던 비만 치료제 관련주, 추석 전에는 차익 실현하면서 잘 챙기고 대응해보자라는 전략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 주 추석 연휴 이후에 목요일 또 이 시간을 통해서 3포인트에서 추석 이후의 장의 주도 테마 또 소개해 주시기 바랄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